1936년 논문 한 편이 서양에 소개됐다. 미국인 선교사 칼 루퍼스가 쓴 이 논문에는 14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석각 천문도에 대해 쓰여 있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석각 천문도의 정수라 불리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렇게 처음 서양에 알려졌다. 밤하늘이 검은 돌판에 새겨졌다. 1467개의 별은 291개의 별자리로 엮였다. 주국원에는 1년 내내 관찰되는 별이 들었고 그 밖으로 태양이 지나는 길과 적도가, 그 너머에는 눈으로 관찰되는 한계선인 외규가 있다. 은하수는 주국원을 휘감고 돌아 흐른다. 중국식 별자리 28수는 재해석되었다. 봄에는 청룡이 남쪽에 나타나고 여름이 되면 그 자리를 현무가 잇는다. 가을에는 백호가, 겨울에는 주작이 나타나 달이 지나는 길을 따라 관측된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항상 같지만 동양이랑 서양에서 당시에 보았던 모습은 많이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쌍둥이 자리라든지 또는 사자 자리라든지 물병 자리라든지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보면서 그려왔던 모습들이고, 동양 사람들은 그와 다르게 청룡이라든지 주작이라든지 또는 기린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밤하늘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별을 분류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동양과 서양의 별자리가 완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어떤 별을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지 구분한 시공간의 천문도다. (600년의) 세월 속에 심하게 마모된 검은 돌. 그러나 마모된 별의 흔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관측된 별의 밝기에 따라 별이 크거나 작게 새겨져 있는 것이다. 주국원 안에 있는 각 별의 크기를 구분해 보면 현대 천문학이 구분하고 있는 5가지 등급의 별의 밝기가 나온다. 전 세계 석각 천문도 중 별의 밝기에 따라 새김의 정도를 달리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천문학이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별의 크기를 밝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보이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그 원류가 남아 있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든 천문학은 오래된 천문 관측의 산물이었다. 평양에서 발견된 5, 6세기의 고구려 무덤, 벽화로 둘러싸인 내부, 천정에 마금돌을 올려다보면 황금으로 칠해진 별 136개가 서로 다른 크기로 새겨져 있다. 기원전 5세기 청동기 시대의 별자리를 새긴 아드기 돌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로 알려진 이 돌판에도 별은 그 밝기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로 새겨져 있다. 한국의 천문학 전통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로 이어지기 전 중요한 고비가 있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하단의 제작기를 보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전에 있었던 석각 천문도가 전쟁 중에 강물에 빠져 소실된 이야기와 어느 날 한 노인이 소실된 천문도의 인본을 왕에게 가져와 1세기 때의 별자리에 14세기에 바뀐 별자리를 새롭게 새겨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게 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일 년 내내 관측되는 별들이 모인 주구건과 적도 반지름의 비율을 계산하면 주구건 안의 별을 관측한 지점이 북위 38도로 나온다. 한양, 지금의 서울이다. 이 천문도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긴 했지만 1395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원료는 약 한 1세기 정도 고구려에서 유래됐다는 것이고요. 주구건 밖의 별자리를 시간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별자리 이동 주기를 기준으로 역계산해 돌려보면 주구건 밖의 별자리가 바로 1세기 때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유물은 일본에서도 확인된다. 7, 8세기에 축조된 일본 나라현의 기토라 고분. 이 고분 천정에 천문도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 천문도의 별자리를 연구해보니 별의 관측 위치가 고분이 발견된 나라현이 아니다. 관측 위치를 알아낸 미야지마 카지히코 교수는 별자리의 관측 위치가 북위 39도라고 말한다. 그곳은 바로 서울 위에 위치한 평양이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별은 저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카노포스는 노인성으로 표시되어 있다. 노인성은 천문도의 가장 바깥에 있다. 고도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힘든 이 별을 본 사람은 장수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별 이름을 노인성으로 지은 것이다. 밝고 큰 직녀성. 아름다운 여인 직녀는 귀족이었다. 그녀를 사랑한 남자 견우는 하층민이었다. 이루어지지 못한 이들 사이엔 은하수가 흐른다. 14세기 전 세계 천문학의 선두를 장식했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제 21세기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한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제작되고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천문 의기들이 속속 만들어졌다. 서양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그 시기에 한국은 하늘의 별을 인간의 삶 속에 끌어당겨와 세계 천문학의 한 시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었다.